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중동 리스크, 배후로 나타내봤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미국의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번 충돌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미국의 9월 CPI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가운데 연준의 고민은 또 한 번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장에 대한 긴급 진단, 황스타그램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야기는 나왔었고, 고유가에 요즘 채권 금리까지 급등하고요. 또 이번에는 지정학적인 위기까지 터졌습니다. 자, 통칭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강행했고요. 점령전을 시도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발발했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떻게 흔들려 나갈지 아직까지 러시아 쪽도 지금 완벽하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자,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의 신월투자전략팀장 모셔보고 전체적인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차 전지 쪽이 또 급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증시의 투심 위축 불가피했고요. 네네. 불확실성에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여러 가지 난제들 속에서 연휴에 다시 한번 이런 전쟁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네네. 근데 벌어진 일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응축이 되면서 터졌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었겠지만 워낙에 그 양상이 갑작스럽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의 충격 그리고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터진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이번 일로 인해서 자산 가격의 향방은 이미 하루 정도 우리가 지켜보았는데요. 네. 투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을 반길 수 있는 업종은 많지 않고요. 거기에서 지금 증시 내에서의 투심이 아니라 증시를 포함한 자산시장 간의 투심이 굉장히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이 나뉘어지는데 증시는 더욱더 그랬고 그렇죠. 증시 내에서도 이제 성장주, 기술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는 아무래도 좀 안정된 상황에서 꿈을 바라보는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이 크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금값이라든가 유가가 굉장히 좀 급등할 수 있으니까 불안정성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어서 달러라든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돈의 방향이 좀 그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죠. 이 소식이 들린 이후로. 맞습니다. 네네. 네, 먼저 유가 불가피합니다. 상승은 그렇죠. 4% 정도 올랐고요.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 감산 뉴스 이후에 조금 그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긴축 정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유가의 상단은 막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뉴스는 당연히 유가의 상승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강달러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고조될 때 유가증권
회피 성향은 강화되고요. 네. 과거와는 다르게 미 국채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상당히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유가증권이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은 US 달러가 가장 압도적이었고요. 그렇겠죠. 3분기에도 유화 독존의 형태로 US 달러가 좋았었는데요. 조금 이제 소화를 하는 과정 중에 다시 달러 강세 재료가 부상이 되었습니다. 금 가격 또한 안전자산이지만 이번 국면에서는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그나마 비교적 우호적인 흐름이 연출이 되었고요. 채권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다른 국면과 다르게 이번 국면에서 좀 발현이 되다 보니까 네. 금에 대한 선호도는 좀 제한적이었다. 아, 오히려 금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네, 않았다라고 받아. 금이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성향을 띌 수는 있겠지만 인플레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US 달러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국면이 이번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US 달러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현재 지금 분쟁 지역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어떤 흐름을 갈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네네네. 향후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이번 전쟁의 배경으로는 결국 이스라엘이 타 중동 지역, 사우디를 필두로 하는 타 중동 지역과 화해 무드, 대탕트를 실현하는 가운데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랍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그렇죠. 특히 소외되죠. 하마스가 네네. 소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들은 그들의 존재 이유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분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세력의 위축됨을 좀 제어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사법부에 관련된 내부적인 이슈와 함께 엮여져 있으면서 발현이 되었는데 50년 전이죠.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욤키푸르 전쟁의 50주년을 뭐 어떻게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 기념이라고 할까요? 그 재현을 하고자 이 시기를 딱 정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기념을 내부- 안 해야 될 걸 기념하고 있군요. 네, 그렇죠. 네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각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방 세계는 당연히 민간인 대상으로 압도적인 화력을 구사하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비난을 하고 있죠. 전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서방 5개국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고요. 사우디는 수니파의 대부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화해 무드, 국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 미국은 어느 정도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우디의 입장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죠. 난감했을 것 같아요. 네, 난감했는데 지금 미영프 독이는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표명한 데 반해서 네. 사우디는 양비론을 구사하다가 빈살만 왕세자가 마지못해서 하마스를 지원하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사우디가 지금 구사하는 나름의 몸값을 올리는 시도와 네옴시티로 대변되는 경제 개혁의 구도 속에서 이 문제가 크게 비화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뭐 유럽 쪽은 당연히 인권이나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뭐 특별하게 이제 안에서 연관되어 있는 사실은 없으니까요. 근데 네. 사우디는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특히 또 이란이랑 미국의 입장이 네. 저는 또 제일 중요하다고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 간의 대결이다까지 좀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연관고리는 당연히 있겠죠. 네네네.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이란은 지금 미국과 핵 합의를 앞두고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제국교에 관련된 얘기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건 또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와 이란은 그 수니파와 시아파의 각각의 가정 최선봉에 서 있는 최대 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사우디가 이런 입장이고 시아파가 만약에 시아파인 이란이 이 하마스를 지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완전 대척점에 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마스 지지를 뭐 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기 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면서 하마스의 입장이 오히려 지금은
고립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물 밑에서는 나름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 흐름이 워낙에 민간인 납치, 학살 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전쟁의 정당성,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측면이 방금 말씀드린 아랍권 내에서도 하마스와 약간 손절의 가능성을 좀 띠면서 액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아이들도 다치고 무슨 뭐 약자, 그러니까 사회적 어떻게 보면 좀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뭐 이제 사람들에게 약간 좀 해를 가하는 일들이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또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주변국들이 어떻게 좀 이제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좀 합류를 하느냐, 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기화되거나 주변국의 합류가 어떻게 되느냐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떤 시점까지 우리가 이 지정학적인 위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지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네. 지금 이런 시간이지만 제가 금융시장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러한 자체가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아유, 정치, 그럼요. 네. 정책, 글로벌 정세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그리고 매우 핵심적으로 커져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겠고요. 그렇죠. 경제는 어디 따로 놀지는 않잖아요. 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 알아야 됩니다. 예. 73년도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되었을 때는 단 2주 같습니다. 그럼에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그렇죠. 1차 오일 쇼크는 73년도 중동 전쟁으로 촉발이 되어서 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수급의 원유 시장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1차 오일 쇼크가 74년도에 발발을 했습니다. 그때 난리 났었죠. 우리나라 경제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완전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중화학공업을 이제 부흥시키고자 하는 찰나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때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뭐 약간 이런 이야기도 많이 좀 나왔었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큰 쇼크를 받았었죠. 다만 그때와 지금은 다른 부분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 사이에 지리학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고 중동 국가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각국의 니즈가 과거와는 다르게 개별적인 국가들의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국면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은 결국에 대립의 양상이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장기화가 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그렇군요. 판단이 되고요. 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 원유 가격이 안 그래도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고 상단을 열어두는 것이 조금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대목들인데요. 네. 여기에서 공급에 대한 물류에 대한 부분들, 공급 물류에 대한 부분이 악영향이 미쳤을 경우에 공급 측 요인과 디맨드 풀 인플레, 수요 측 요인의 인플레가 결부가 되었고 연준의 정책이 이번 금리 인상이 동결이냐 한 번 더 인상이 있느냐인데 만약에 공급층 요인에 대한 부분이 된다라면은 1차 오일 쇼크 때처럼 후행적으로 연준의 정책이 다시 한번 긴축적인 스탠스로 간다라면은 네. 미국 경제는 견조하고 미국의 연준의 정책은 긴축적이다. 이렇게 되고에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충격이 나올 수 있는 점은 역사적인 교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사실. 네. 예. 사실 뭐 기축통화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미국 빼고 다 박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우리나라 주식 보십시오. 지금 뭐 국채 금리만 올라도 사실 그 외화 자본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속도 보십시오. 네.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4분기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랑 금리 추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11월 FOMC 회의에서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관들에게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전쟁 상황들, 그다음에 네. 뭐 유가 상황들, 그다음에 국채 금리 상황들, 또 이런 걸 보고 또 물가 인플레이션도 지금 CPI 지수 보니까 그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 고용도 너무 잘 되고 있는 네, 상황. 맞습니다. 이거는 모든 지표를 다 따져봤을 때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로 또 다시 한번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든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가장 최신 미국 소비자 물가는 8월 달
헤드라인 CPI는 3.7%, 네. 코어 CPI는 4.3%를 기록하면서 헤드라인과 코어 CPI가 좀 붙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네네. 점은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과거 73년, 50년 전이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는 초입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73년도 네네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4차 중동 전쟁과 1차 오일 쇼크가 촉발이 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확인이 되었죠. 네네. 다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하이어 앤 롱거에서 롱거를 빨리 긴축 정책을 후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네네. 그러니까 긴축 정책을 좀 길게 끌고 가는 것은 대동소이한데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느냐의 문제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연준의 긴축 스탠스 이전에 코어 CPI가 지금 시장 금리를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가격이 미치는 헤드라인 CPI는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기저효과가 소멸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서 이러한 점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반드시 반복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연준의 점도표는 추가 금리 인상 1회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페드 워치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7대 3으로 인상보다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결이 좀 더 우세하다. 뭐 네. 이렇게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증시는 어떨까요? 짧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딱 한 30초 정도 네. 남았거든요. 투심의 회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지만 굉장히 짧게 끝나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공급층 요인에 대한 물가 상방 요인으로 전이가 되지 않는 동시에 시장 금리가 오늘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가 2년물이 오랜만에 5%를 하회했습니다. 금리의 안정화가 수반이 될 때 증시 투심의 회복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좀 혼돈의 시장이 좀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좀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오늘 나와 주셔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꿨었는데 잘 하나하나 좀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시간 마칠 시간이죠.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졸탄의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졸탄 공연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타킹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